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대전 서구 가족센터가 함께하는 1인 가구의 일, 건강, 안전을 잇다 릴레이 토크의 진행을 맡은 성우 박경량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혼밥, 혼술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혼공에서부터 혼자 영화 보는 혼영, 그리고 혼트가 뭔지 아세요? 혼자 운동하는 혼자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혼캠, 혼자 캠핑하는 혼캠까지 혼자라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혼자서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여해 주신 대전광역세일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기업통상본부의 박준 본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대학교 이상수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 은퇴 연구소 유한봉 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남대학교 김승수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릴레이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광역세일센터 김정현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세일센터장을 맡고 있는 배재대학교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같이 하고 우리 대전광역시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세일센터하고 대전배재대 ICT 세일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의미 있는 릴레이 토크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가 대전서구 가족센터가 있는 스미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 가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1인 가구의 그 증가 속도는 진짜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인 가구에 대해서 대전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지역사회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일이나 건강, 안전 측면에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주간기간에서는 없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생명정책과에서 1인 가구가 아시겠지만 농식품 바우처에 많은 부분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시행될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특별히 오늘 대전시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학과 그리고 지역사회 연구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가족센터, 세일센터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운영위원님들 이렇게 다 같이 우리 대전시에는 1인 가구가 일과 건강 안전 측면에서 조금 질적으로 좀 향상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 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 여기 자리에는 지금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진 않지만 우리 온앤오프 하이브리드로 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아주 오랫동안 대전시에서 계속 같이 하는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희가 약간의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편집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게 오랜 시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내년에는 우리 1인 가구가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발제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운영위원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인 가구의 일, 건강, 안전을 잇다라는 주제로 릴레이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5분은 각자의 현장에서 1인 가구의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학계의 이론과 연구, 또 행정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가 보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메인 발표를 맡아주실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님입니다. 1인 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다음은 대전시의 실질적인 정책을 소개해 주실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임숙향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 박종화 보좌관님입니다. 네, 보좌관님은 직접 1인 가구 생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대전 세종 성별 영향평가센터 이소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느끼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님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21년째 대전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공동체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늘 릴레이 토크에 함께해 주실 5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님의 주제 발표로 릴레이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도 하는 김주현입니다. 제 전공은요, 가족학이고요. 가족사회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가족사회학 중에서도 주요 연구 대상과 그다음 연구 주제는 한국의 고령자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학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차별이 발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또 관심 있는 것이 가족사회학 중에서 이제 다양한 가족의 변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은 그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떤 내용들,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대전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얘기가 확 진행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연구자가 여기 이제 오늘 발제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요.
다들 굉장히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저는 책상 머리에 앉아서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과제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또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구자가 하는 일은 구체적인 상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1인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인 가구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다 1인 가구라고 1인 가구 뭔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1인 가구 뭐 특별히 정의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통계청에서 보면 통계 용어로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하고 취침하고 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가 1인 가구고요. 건강가정기본법에도 비슷하게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인 가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구분해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이 어땠는지,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혼인 경험에 따라서 또 1인 가구 나눠질 수 있고요. 자녀 여부나 원가족과 교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세대가 어떠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성별이 어떠냐에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징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 1인 가구에 대한 정의가 통계청에서도 정의가 되고 뭐 법에서도 정의가 됐지만 두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독립된 주거에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1인 가구죠. 그런데 이 1인 가구가 실제로 다른 사람,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단절된 상태에 있느냐, 얼마나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1인 가구로 조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혈연 관계도 있는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건지, 혈연 관계도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1인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책적인 함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정의를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가장 2025년도에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국가데이터처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증가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성 연령대별로 보면 아마 그래프로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경우에는 젊은 층,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고령층이 1인 가구가 많고요. 우리가 오늘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연령대별로 본 건데요. 사실은 전체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전체를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일단 대전은 세종, 서울 다음으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있어서 1인 가구는 전국에서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1인 가구의 비중이 2024년도니까 가장 최근 데이터고 인구주택 총조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사는 없다고 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입니다. 사실 이거는 2024년이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1등 먹은 적도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요. 올해는 2024년도에는 그래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전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대전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그 대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조금 나눠서 볼 텐데요. 요거는 그 인구주택 총조사를 연도별로 조금 나눠서 보는 데이터 중에서 대전을 연령별로 이제 나눴을 때 어떠냐. 제가 이제 오렌지 표시를 해놨는데 전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와 비교를 했을 때 29세 이상은 전국에서 1위로 가장 1인 가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30대에서 39세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1인 가구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보면 그냥 숫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보시고 나서 대전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차가 나긴 하는데요. 2024년도에 대전 여성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성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전국보다 우리가 어쨌든
그 여성과 남성의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높게, 이때가 아마 제 생각 1위 먹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1인 가구의 비율이 이제 높은 거죠. 특히 여기 보시면 아주 70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엄밀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인구주택 총조사는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은 아마 제외를 하고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이라서 아마 고령 남성은 집에 혼자 계시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고령 여성은 혼자서도 잘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1인 가구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독거 가구의 비율인데요. 이 데이터상으로는 2020년과 2022년 사실 몇 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주 고령자의 1인 고령자의 비율이 뭐 급속하게 늘어나는 게 보여지진 않아요.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제 트렌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85세 이상 인구 집단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국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저희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고령자 집단 하나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85세 이상은 초고령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초고령자 분들은 혼자 생활하게 놔두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뭐 사회 문화적인.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고령 연령 집단에 비해서 이 80세 이상은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특히 대전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령 노인들이 지금 계속 혼자 사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대전 1인 가구 분포를 구별로 본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서구죠. 예. 그래서 그 구별로 5개 구별로 보면 약간 그 숫자가 좀 흐린데요. 동구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중에 42.3%라고 하는 건 엄청난 비율이에요. 거의 반에 가깝게 1인 가구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비율이 이제 제가 사는 유성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서구가 3위 정도 되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증가율을 보시면, 이게 왜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를 해서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증가율을 보면 증가율은 또 동구는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증감률인데 1위는 유성구고 2위가 서구입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증가율이 꽤 높다는 거죠. 이 증가율이 높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빨리 뭔가 대비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거죠. 예. 소위 얘기하는 요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이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정책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최근 연구를 가지고 제가 제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분의 연구를 가지고 살펴보면, 일단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조례들을 만들고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정책을 만들니까요. 근데 조례의 기본 이념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을 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일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이념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요 사업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아마 지금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커뮤니티 지원, 안전망 구축,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고독사 예방, 주거, 일자리, 문화, 그리고 저는 흥미로운 게 1인 가구와 관련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업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전국의 상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 조례 제정 현황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대전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109개 지방자치 중에서 229개의 조례가 시행되는데, 이거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한 반 정도. 근데 그 중에 대전은 그래도 모든 구에서 이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특히 유성구, 대덕구, 서구는 1인 가구라는 말은 안 썼지만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같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가 2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들을
그 분석을 했을 때 다양한 1인 가구 형태를 반영된 정책으로 나가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 대전이면 대전, 뭐 부산이면 부산 이런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조례 만들면 따라하고 복사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복지에 보다 이제 예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모호한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원 정책을 써야 될까? 키워드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중심 사회라고 디폴트는 1인 가구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기조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제는 뭐 스위트 홈 그러면 예전에는 뭐 4인 뭐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젠 디폴트가 1인 가구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인 가구든 2인 가구든 1인 가구든 가구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차별 없는 정책이 보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여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그 생활동반자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법률은 외에 다양한 저 오타가 났네요. 어떡하죠? 약한입니다. 약한. 예. 약한 결합 관계가 좀 우리 사회에서 승인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조기 개입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1인 가구를 좀 아까도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1인 가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 같은 1인 가구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그래서 세분화된 정책이 설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일본의 동경대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에노 치즈코라고 하는 교수님 계십니다. 아신 분은 아실 텐데 워낙 유명한 분이시니까요. 이분이 쓰신 책 2권이 있어요. 그중에 한 권의 제목이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혼자 죽는다는 거죠. 그게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최근에 또 책을 쓰셨어요. 또 이보다 더한 내용인데 뭐라고?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 권하기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내용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독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살아있는 동안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령을 연구하지만 1인 고령자 일반적으로 어떤 시각이냐면 불쌍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편안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위해서 향후에 이런 정책 방향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대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오늘 처음 대전이 1인 가구가 1등이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정말 세대별로 상황별로 완전히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 중장년층의 고립 문제, 노년층의 돌봄 문제까지 이제 맞춤형 정책이 정말 절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임숙향 팀장님을 모시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시 농생명정책과 임숙향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상미 선생님들 이하 관계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대전형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도록 제가 좀 오늘 기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 1인 가구는 19년도에 대전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8월에 의원 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1인 가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4년도에 우리 또 의원님께서 전부 개정을 했어요. 그 안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지원조례 5조로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7조의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에 오늘 같은 자리에 릴레이 토크의 일과 건강과 안전을 잇는 이런 설명회나 릴레이 토크도 사업 내용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20년도에 이제 처음에 7개 부서에서 지원조례에 참여를 하게 돼서 TF단을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실가의 1인 가구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지만 시행계획 안에는 당초에 7개 부서의 TF팀에 있는 사업만 반영하게 되어서 4대 분야의 32개 사업이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일단 보게 되면요. 저희가 아까 4대 분야의 32개 사업이거든요. 목록인데요. 예산이 한 880억 정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대전시 예산이 7조 582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1인 가구의 정책은 1.1%예요. 예산액이요. 그렇지만 이거는 7개 부서이기 때문에요. 제 추정에는 3,300억은 될 거라고 봅니다. 3%. 저희가에서도 1인 가구 그 사업이 딱 1인 가구의 정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명 속에 가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제 1인 가구 정책 중에 가장 층별로 얘기 됐는데요. 청년이 가장 1인 가구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 보증금 이자 지원이나 저금리를 받는 거나 아니면 월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월세 지원 사업은 대전광역시도 하지만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인 가구를 가장 증가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거의 이제 저희 공무원들 MZ세대들이 이제 엄마 집이 본가라고 부르더라고요. 본가에서 탈출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다 이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20만 원 갖고 원투룸이나 오피스텔을 근거리에서 다 얻어요. 얻은 다음에 이 사업은 1년 동안 받는 거예요. 20만 원씩 생애 한 번이요. 그러다 보니까 또 1년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또 탈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탈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가장 선호하는 게 어디냐면 유성구 도룡동이라고 청년 하우스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CNCT라고 도시가스가 하는데요. 그게 226호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성과 남성과 공유 공간이라든가 주방 이런 시설들이 다 별도로 돼 있어서 환상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연구소 직원분들. 근데 여기는 지금 계속 대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정책이 뭐냐면 여기 있네요. 그 3-6에 동구에 청년 공간이 있어요. 대학교 근처에 청년 공간이 동구동락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 식도락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청년들한테 좀 냉동식품, 냉장고에다 이제 냉동식품을 넣어놔요. 그러면 청년들이 갔다가 조리를 해 먹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유익한 이 자리에 대전시가 왔으니까 유익한 정책 정보를 좀 드릴게요. 대전시에서는 생애 주기별 종합정책 지원 사업을 이게 균형발전과에서 하거든요. 이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 책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한눈에 보는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이라고 균형발전과 청년정책과에서도 작년에 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가장 히트하는 거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국에서 특광역시에서 최초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1인당 2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둘이면 500을 타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막 전화로 왜 나는 안 주냐, 나 돌싱이다, 막 나도 달라. 그리고 39세까지 했어요. 우리가 청년기본법에는 34세인데 39세까지 했는데 다 50세도 막 달래요. 결혼했는데 달라고 하고 외국인도 달라고 하고 막 이게 좀 많이 지원은 하지만 문제가 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작년 이어 내년도에도 다 사업이 반영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청년 만남 지원 사업이라고요. 이게 작년에 시장님이 이제 서울팅이라고 서울에서 이제 청년들이 만남 지원 사업에서 이제 효과가 많다고 저희 보고 이제 7월에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만남을 하다 보면 성폭력도 있고요. 뭐 재혼한 그러니까 뭐 돌싱들이 자기는 속이고 또 이제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저희 대전시는 그걸 다 막았어요. 신청서에 모든 거를 또 막고 해서 이제 로케이션 소개팅이라고 새로운 방식이에요. 우리 예전에 한 사람밖에 못 만났잖아요. 자리에서 MBTI를 봐서 그룹을 만든 후에 그 시간대 5분 동안에 한 10명의 파트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성이 앉아 있으면 남자가 계속 와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의 작대기를 딱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로요. 그러면 쫙 섞여 갖고요. 커플이 나와요. 근데 이 사업이 신청자가 한 11대 1 정도.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가장 또 많은 호응을 받는 게 왜 청년만 하냐? 나 재혼하고 싶다. 할아버지들 맨날 전화 와요. 이거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또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우리 집에 쓰레기가 하나 있대요. 아들 좀 치워달라, 딸 좀 치워달라 하시는 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이 사업을 또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참여자들은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많이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이 효과가 많고 이 사업은 보시다시피 연이 통할연이에요. 대전으로 해서 통해서 모든 인으로 들어와서 대전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대전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매달 바뀌어요. 장소가 뭐 야구장도 가고 뭐 미술관도 가고 그런 사업으로 정체성을 반영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아까 센터장님이 이 사업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20년도부터 농축산부에서 이 정책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요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올해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요,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2% 이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74만 원 정도, 73만 원, 그 정도 타는 1인 가구 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영유아, 임산부, 아동 그런 분들한테 식재료비를 주는 거예요. 이 비용은 매달 주거든요. 1년 내내 줘요. 근데 1인 가구는 4만 원, 4인 가구는 10만 원씩 주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내년도에는요. 또 청년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는 이 사업이 올해는 28억이었어요. 그리고 한 3,200명이었는데 내년에 3,200 가구. 근데 내년에는 이게 한 58억에 지금 6,424세대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청년이 그리고 28년, 29는 차상이나 기초수급자까지 다 확대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사업비는 한 200억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종목이 채소류나 이런 거 있는데 임산물이 또 추가가 돼 있어요. 임산물이 뭐냐면 밤, 잣, 대추, 그다음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더 추가해서
구입을 하는데 요게 이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카드가 나와서 뭐 농협, 하나로마트 뭐 이런 데 가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작년에 일괄로 이제 신청을 받은 분들은 그대로 내년도 사업에 지속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올해는 내년도에는 청년이 추가됐다고 했잖아요. 청년은 12월 22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데 보면은 아까 같이 1인 가구가 4만 원이면 1년이면 큰 돈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은 사업이고 그 옆에 또 이제 올해 저희는 농축산부에서 모든 사업을 엄청 올해 많이 받았어요. 신규 사업이 제가 올해만 해도 한 6개가 늘어났거든요. 그 중에 하나 신규 사업이 아까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에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 교육이라고 이게 추가가 됐어요. 요게 뭐냐면 아까 같이 그 사업의 연장인데 지금 이제 지역에 식생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사업을 저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9월 달에 막 이렇게 기재부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우리 김정현 센터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1억 8천을 저희가 받게 됐어요. 정말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이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니까 너무 노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내년에는 바우처 사업으로 청년이 추가돼서 이거는 이제 기본 교육도 있지만 대면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낙인 효과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10% 이상 대상 아까 6,424 가구였잖아요. 한 640명을 대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대면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냐는 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키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을 기존의 식생활 교육과 이 교육을 같이 해서 공모로 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래요. 공동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대전은 업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할 역량이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에 공모 선정해서 2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가장 또 중요한 건 여기 계신 관계자나 종사분들이 이 사업에 또 강사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비나 실습비나 뭐 교통비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빨리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요즘 가장 1인 가구가 관심이 갖는 게 뭐냐면 기농 그런 교육을 받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소에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인 가구가 또 가장 많은 게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고요. 동물사업소가 있어요. 대전광역시가요. 그런 다양한 정책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상장 기업이 67개가 됐고 시가총액이 84조를 넘었었어요. 대전이. 이만큼 대전이 부가가치나 아까 같이 그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아진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도시에 맞게 그 사업 안에 1인 가구 사업을 총체적으로 더 담아서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임숙향 팀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겨울왕국에서 온 분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대전시에서 지금 1인 가구를 위해서 또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들어보셨는데요.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든든해지네요. 계속해서 릴레이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1인 가구로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다인 가구로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대전광역시 복지여성특별보좌관 박종화 보좌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전광역시 복지여성 특별보좌관 박종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좀 새 셔츠를 꺼내 입었는데 어떻게 잘 어울리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요 근래 가장 핫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을 텐데,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전 사람들도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는 대전의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목차 페이지는 제가 총 다섯 장으로 구성을 해 보았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나홀로 대전이라는 저희 첫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은 38.5%입니다. 이 수치가 22년도 기준인데, 아까 24년도도 보셨죠? 24년도에는 저희가 대전 2위로 내려앉았지만은 그래도 그 대전시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진짜 1인 가구 비율만큼은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900만이 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전이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것을 뜻하며, 전체적으로 27만 가구 이상이 대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이라는 도시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첫 번째로 저희는 긍정적인 신호로 우선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전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젊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 도시들이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되는 것과 달리 대전은 2030 세대의 청년층이 1인 가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앞에 표에서 보이시다시피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의 1인 가구는 44.6%입니다. 카이스트, 충남대 등 다수의 대학과 대덕 연구단지, 그리고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전국의 젊은 인재들을 대전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도시의 활력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이 1인 가구가 높다는 것은 우려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걸까요? 상당수는 취업 준비, 주거비 부담, 그리고 늦어지는 결혼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1인 가구로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전월세 의존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결국 대전의 1인 가구 1이라는 성적표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희망인 동시에 그들이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기엔 아직 팍팍한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1인 가구 탈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탈출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에 이 주제를 보고 나서 1인 가구 탈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 가구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명 1인 가구 탈출 전략 3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시드머니입니다.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적은 주거비입니다.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나 청약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PPT에다가는 자세히 넣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임숙한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좋은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1인 가구 상태일 때 미래를 위한 자산을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준비를 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대전은 연구직, 공공기관 등 직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1인 가구를 병들게 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동호회 활동 혹은 지자체의 만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아까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청년 내일재단에서 진행 중인 청년 만남 지원 사업,
연인 대전이라던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빛이 나는 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 참고로 이 해당 사업들에는 2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연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꼴이 난 커플들이 3커플이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랑 내년에 내년에 2커플이 추가적으로 더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결과가 있는 정책들이 저희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유입니다. 꼭 결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쉐어하우스나 공유 주거 형태를 통해서 주거비는 낮추고 정서적 교류는 늘리는 따로 또 가치의 삶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덜어내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똑똑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좀 써놓은 말이 하나 있는데 아마 저희 내용 자료에는 없을 텐데 대전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혼자를 넘어 함께하는 대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혼인율도 매년 높아지는 도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시에서 작년에 집계를 했을 때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정책들이 좀 빛을 발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저도 원래는 혼자 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약 3년,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약 2년 동안 혼자 자유의 시간을 만끽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끽한 시간을 뒤로 하고 올해 4월에 제가 하나에서 둘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았던 기간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갔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혼자 살았던 기간만큼 제가 아마 생활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간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의 이 시기를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준비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에서는 새로운 만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준비 기간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머물고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따뜻한 징검다리를 놓고 있기에 청년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일이 모여 더 큰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화 보좌관님 셔츠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네, 1인 가구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또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1인 가구 탈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대전에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이 아무쪼록 1인 가구에서 탈출해서 아이 키우기 좋고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대전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 릴레이 토크의 주제는 안전한 1인 가구인데요. 대전 세종 성별 영향 평가센터 이소연 연구원님 모시고 청년 여성 1인 가구가 느끼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전 세종 성별 영향 평가센터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안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안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게 되었던 계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20대를 보내고 이제 30대가 된 올해 대전으로 이사 와서 지금 1년 동안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는 화장실에 막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물 화장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여기는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대전의 인심이 이렇게 후하다니 하면서 즐겁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이런 건물도 있나? 근데 다른 건물은 다 비밀번호가 있는데 우리 건물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라는 게 처음에는 좀 되게 번거롭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죠. 네, 저는 1인 가구 현황과 안전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인 가구는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연령대에서 증가 비율이 비슷한데 여성은 고령 여성일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표 3-19를 보시면 대전시는 노년 여성의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청년 남성, 그 다음 청년 여성, 중년 남성, 노년 남성, 중년 여성 이 식으로 1인 가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1인 가구 비율로서 29세 이하 청년이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7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3위를 차지하는 만큼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전 이슈와 도대체 어떻게 결부가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 국가데이터처에서 만든 2024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서 안전 주제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1인 가구는 범죄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 위험, 세 번째는 국가안보, 네 번째는 신종 질병 이런 식으로 전체 인구와 좀 유사한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1위가 당연히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에게 있어서 위협이라는 것은 범죄, 경제적 위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글이 많은데요. 여기 자료집을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범죄의 경우 제가 이 연구를 하나 따왔는데요. 1인 가구 전체 범죄 피해율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는데 신체 피해, 재산 피해, 주거 침해 피해가 다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피해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 가구의 피해보다 더 많이 1인 가구가 높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여성 가구 비율 그리고 개인 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종합해서 보면은 노령 여성, 특히 그 개인 소득이 없는 좀 빈곤한 가정에 있는 노인 여성의 1인 가구가 많이 높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가구가 방범 수준이 낮다는 걸 좀 주목하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청년들에게 좀 지원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데 노령의 경우에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다음으로는 여성 청년 1인 가구입니다. 남성에 비해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2.2배나 높고 주거 침입 피해가 당할 가능성은 11배가 높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주거 침입의 피해가 왜 이렇게 높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데이터 폭력과 비슷하게 스토킹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정책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위험인데요. 아무래도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다인 가구를 구성할 때보다 당연히 경제적 소득이 적겠죠. 2024년 1인 가구의 53.6%는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나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2024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은 168만 9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1인 가구인 만큼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안보의 위협이었습니다. 안보의 위협 같은 경우에 저는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여성 및 노년층 1인 가구의 높은 취약성과 식량 안보, 먹거리 위생 문제 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5월 31일 이때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경계 경보가 울렸어요. 빨리 대피하라고 새벽에 문자가 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시 잠들었던 그만큼 제가 이제 경각심이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걸 보고 나서 오전에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다가 한 커뮤니티에 그 글을 봤어요. 본인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사는 남성인데 경계 경보를 보고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업고 뛰쳐나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오경보인 걸 알고 너무나 다행이었다라는 경험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많이 느낄 만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런 재난 문자나 경계 문자에서 우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놓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고요. 특히 1인 가구는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종 질병인데요. 우리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라는 질병과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때 돌봄에 대한 키워드가 엄청 이슈화가 됐는데 그러한 관심이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살아갈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더 주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 가구들은 더 고립이 됐고 비고립 가구마저 새로운 형태의 고립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로부터 장시간 방치되는 자녀, 폐업 및 실직으로 갑작스럽게 고립된 청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류가 끊긴 독신 가구 등 우리가 새로운 1인 가구, 이 사회적 고립 가구들을 포착해내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고립운동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직장은 다니고 뭔가 나를 살리기 위한 활동은 하는데 그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친구를 만난다거나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좀 서로가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을 마련하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타시도 사례를 안 볼 수가 없죠. 저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약간 조금씩 지원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뭔가 더 참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싱글벙글이라는 1인 가구 통합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이런 통합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미 그 청년 정책 사이트가 있긴 한데 1인 가구 자체로 해가지고 청년뿐만 아니라 그 노년이나 중년, 중장년층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노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1인 가구 상담 헬퍼, 돌봄 동행당 등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단순히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노년, 중장년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보면서 많이 구체화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1인 가구 세대별 정책을 구체화하는 구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전에 대한 개념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성병영향평가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5개국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나 법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범죄 피해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안전을 안전한 감정, 그러니까 소속감, 애정, 연대의 감정으로 좀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성 대상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 정책을 계속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여러 영역에 걸친 지원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있지만 양성평등센터랑 같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1인 가구 안전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각 구에서 저희에게 컨설팅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간이나 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 답사도 갈 수 있고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도 저희가 좀 컨설턴트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니터링단이라는 사업을 지금 양성평등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여성이나 노인 1인 가구 대상으로 한 안전 정책도 같이 모니터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짧아서 여유롭게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 불안에 관해서 우리 이소연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이야기 주자로 모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권선필 교수님께서 주민자치를 통한 다양한 해법을 다뤄주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갔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계신 이야기하신 부분이 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 좀 다른 점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얘기 다 들으셨던 거고요. 저는 23년도 자료라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1인 가구가 단순히 한 종류가 아니고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얘기는 지금 거의 안 나왔습니다. 연령대마다 전부 다 1인 가구 종류마다 어려움이 다 달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이것만 보셔도 지금 각 구마다 대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 1인 가구 중에 최근에 늘어나는 건 세 번째 있는 중장년 남성 독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고령 독거노인 있고 다섯 번째로 대전의 특징 중 하나가 고소득 전문직 연구원도 혼자 사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나옵니다. 주말 부부 하는 경우 전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분들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겪거든요. 3번이랑 5번에 해당하는 분들도 1인 가구로서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몰라요. 다른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1인 가구 정책의 한계점은 뭐냐면 실제 행정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안 두면 아까 말씀드린 거 현실이 반영이 안 돼요. 40, 50대 중년 남성들의 문제 같은 거 전혀 여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이 관심 안 가지면 대상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에 따른 특성 이해가 부족합니다. 청년은 고용 주거지만 노년은 고독사 돌봄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연령대, 예를 들면 다른 연령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사업 자체가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성구의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걸 3천이 아니라 3천만 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거를 노년층 대상으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노년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업은 젊은 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장하고 정책하고 안 맞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부분 아까 이소연 연구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도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같은 청년이 어떤 사업들을 몇 개 받는지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 그리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릅니다.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고민돼야 되는데 사실은 답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민자치 중심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주민자치회가 그나마 동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보셨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구가 뭐 45만 정도 되고 유성구도 30만이 넘거든요. 그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청하는 것만 받아서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전부 다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대상이 안 돼요.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현재는 주민자치회 이외에는 사실 제도적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자치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주민자치는 그래도 아니까 신뢰 기반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니까. 데이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로 할 수 있어서 신뢰 기반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실제 이제 그 사례 저렇게 접근한 서울의 도봉구 사례 같은 경우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기 이제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찾아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와요. 청년 정책이나 1인 가구 정책으로 접근하면 저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대상 집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가능합니다. 아니까요. 그 집단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도룡동 지역에 가면은 연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연구원들이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거의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대학생들의 경우도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대전에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데는. 고령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구나 중구는 특정 동에 그것도 집중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춤으로 할 수 있는 맞춤 지원을 그 동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 기반 사업 연계가 가능해요. 그 지역에 맞춰서 다른 사업들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인 가구 문제가 특정한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겹치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취업한 다음에 저기 보신 것처럼 취업 카페하고 안부 확인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이 좁은 범위가 될 때 가능한데, 부산 민락동 경우에는 주거 정리하고 식사 나누면 건강체조 같은 것이 순서대로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하는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부 주민자치와 관련된 전국 사례를 검색하니까 이런 게 나와요. 1인 가구 정책에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저런 거를 연결하는 거, 부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요. 관계망을 통한 지속성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서울 동작구에서 한 사례 보면 동마다 저렇게 다양한 사례, 1인 가구 특화 사업을 하는 게 목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동작구에서는 저렇게 하는 사례가, 저거 1인 가구 관련 부서에서 저 다양한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특성 있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접근 방법 자체를 주민자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저런 다양성 있는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다시 이제 서울 다른 지역에서 방학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동 중심으로 다양한 1인 가구 사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혼자 해도 어렵지 않은 중장년 자조 모임, 중장년 대상 자조 모임인데 이것도 동대문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생활권 특성에 맞춰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 1인 가구 문제는 아주 복잡한 거다. 단순히 한두 가지만 갖고 풀리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나 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자체를 주민자치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는 단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를 보면은 효과가 없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 활동 연구를 하면서 또는 공동체 연구를 하면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는 게 지금 구청까지가 행정의 한계거든요.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는 그냥 지시만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 동네 1인 가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의 대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동단위 안에서만 움직여요. 서구 종합복지관, 저희 이 건물도 서구의 건물이지만 실제 여기 와서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은 동단위를 벗어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제 이제 그 동단위를 넘어서 하는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과가. 수혜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좀 다른 건 몰라도 1인 가구 문제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이제 동단위 전부 복지센터화하는 이유가 그거 있거든요. 이런 걸 구마다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단위 지금 전부 만들고 있거든요. 통합복지센터를 하는 이유가 동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선필 교수님의 말씀이셨는데요. 다양한 1인 가구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셨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혼자보다 함께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인 가구의 일과 건강, 안전을 잇기 위해 각기 다른 이야기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서 맞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감하시나요? 네. 나 홀로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핵심 이슈들을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아쉽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교수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보니까 그 1인 가구가 청년하고 노인으로 두 분류로 구분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분류의 그 각각 원하는 분류가 좀 다를 텐데 대전시에서 우선적으로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정책을 잘 모르는데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체적인 거를 질문을 주셔서요. 저는 근데 1인 가구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집단마다 또 연령 집단별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아주 정확히 보신 것처럼 청년의 욕구가 다르고 그다음에 그 고령자 1인 가구의 욕구가 다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누구를 먼저 한다. 결국은 파이를 잘라먹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제 연구가 사실 그런 방향인데요. 이거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주민자치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청년 1인 가구와 그다음에 고령 1인 가구의 고립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연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에요. 아까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고학력 1인 가구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 고학력 1인 가구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이주민 중에 전국에서 이렇게 고학력 외국 이주민이 오는 지역이 대전이 굉장히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대전이 또 어떤 도시입니까? 과학 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IoT라든가 AI 맞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 봐야지 어떤 집단을 먼저 해결해 준다 이런 쪽으로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제안드린 건 아니지만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좀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아마 겨울쯤에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 1인 가구 용역하실 때도 이제 결과 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하고 노년층이 나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해 1인 가구가 생성하는 그 현황들이 다르다.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둘러볼 수도 없고 더 많은 중장년에서도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노년층 1인 가구라는 단어를 좀 다른 좀 비슷한 동의어 혹시 뭐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독거노인 정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독거노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이번에 꿈돌이 로봇으로 해가지고 그 로봇 돌봄으로 해서 이제 혼자 있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집에 있으면은 말도 걸어주고 약 시간 되면 약도 언제 먹어야 된다 말씀도 해주고 그다음에 혹시나 반응이 없거나 답이 없으면 경찰로 바로 연계해주는 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 IT 강점인 도시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면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금년에 뉴스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이 결혼율이 올라가고 청년 취업률이 올라갔다고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잘 발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청년 실업하고 노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전 단계
일촌 결연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이게 남녀 간에 노소 간에 뭐 성 구별 없이 예를 들면 독거 노인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특히 많으신데 집에 혼자 살거든요. 그런 걸 방 하나 청년들한테 주어서 서울서도 아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청년들 주거비를 절약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일촌 맺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인복지를 하고서 지금은 노인대학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노인들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노인들이 10년을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삽니다. 수명 차이하고 연령 차이 때문에 10년 더 사는데 남자들이 죽을 때 꼭 재산을 부인한테 주고 가라. 자식한테 미리 주지 말고 부인한테 주고 가서 부인이 돌아가실 때 그때 자식들한테 주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남자들은 보약 드시지 말고 여자보다 먼저 죽어야 되니까 보약 들어오면 아내한테 주라. 아내를 잘 모셔서 노년에 잘 살다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에 지금 청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면 그 콜센터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특히 또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직장들이 월급이 이렇게 많은 직장이 아니거든요. 콜센터 같은 데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사실 있는데 지금 그 연인 사업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건데 어르신들 독거노인들도 결혼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연인 관계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이벤트를 좀 소프트하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한봉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나름의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오고 갔던 모든 얘기는 수렴을 해서 향후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과 또 대전시 정책 건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말하지만 1인 가구 친화 도시 대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센터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일하면서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지원의 확충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1인 가구에 대한 응원과 따뜻한 관심도 더불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세일센터와 대전서구가족센터의 릴레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